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역행렬의 존재 유무, 역행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가. 자, 이 역행렬의 판단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에 해마다 빠짐없이 한 번 이상 나오는 매우 중요한 주제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에 determine, 즉 AD-BC의 값에 관한 어떠한 성질들을 우리가 먼저 공부해보고 우리가 역행렬을 판단하는 문제를 약 10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행렬 A가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행렬 A의 절대값이라고 이것을 적게 되면 이걸 읽으실 때에 행렬 A의 determine이라고 읽으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AD-BC의 값을 뭐한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 A의 determine이 0이 아니면 0이 아닐 때의 행렬 A의 역행렬이 우리는 보통 뭐한다?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determine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했는데 두 곱한 행렬의 determine의 값은 행렬 A의 determine 값과 행렬 B의 determine의 값을 따로 계산해서 곱한 거와 같다는 중요한 성질이 있답니다. 물론 행렬 A와 행렬 B와 행렬 C를 곱한 그의 determine도 각각의 determine에 뭐하고 그렇죠. 각각의 determine에 곱하고 같다는 성질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성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렬에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에 매우 기묘하게, 물론 이런 내용을 몰라도 판단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어렵고 헷갈린답니다. 그런데 이 determine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역행렬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또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행렬 A와 B의 determine이 행렬 A 곱하기 B의 determine이 A의 determine과 B의 determine에 곱하고 같다라는 것을 각각의 determine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고 행렬 B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Y, Z, W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선생님이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행렬 A와 B를 우리가 한번 곱해 보자는 거죠. 자, A, B, C, D에다가 이렇게 행렬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과 행렬의 곱셈이니까 곱해 보면 AXBZ, AXBZ랍니다. 그리고 AYBW랍니다. AYBW. 그리고 CXDZ랍니다. CXDZ. 그리고 CYDW랍니다. CY 플러스 DW.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렬 A 곱하기 B라고 하는 요것의 determine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determine이라는 것은 AD-BC, A와 D의 요 두 놈의 곱에서 요 두 놈의 곱을 뺀답니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 보니까
AXBZ, 자, AXBZ 곱하기 CYDW 마이너스, 자, AYBW 곱하기, 자, CX, 자, DZ가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놈을 계산을 할 적에, 자, 요렇게 곱하면 ACXY가 된답니다. 그런데 요렇게 곱했을 때도 AC가 있고 XY가 보인답니다. 요 두 놈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BZDW,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B가 있고 Z가 있고 D가 있고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곱한 값하고 요렇게 곱한 값은 뺐으니까 없어지고, 요렇게 곱한 값하고 요렇게 곱한 값도 뺐으니까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없어지는 것만 생각해 보면 요렇게 곱해 보면 ADXW랍니다. ADXW. 자, 보이시죠? ADXW. 그리고 자, 요렇게 곱한 거, 그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없어졌으니까, 자, 요 놈하고, 그죠? 요 놈하고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보이시죠? 요 놈이, 자, BCYZ랍니다. 요 놈이 살아남았답니다. 그리고 요 뒤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 요렇게 곱한 값이 살아남았습니다. ADYZ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곱한 게 살아남았습니다. BCXW랍니다. 자, 곱하기죠. BCXW가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자, 요걸 한 번만 우리가 더 적어 보면 요놈하고 요놈에서 AD를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AD 가로 열고 XW-YZ랍니다. 요놈하고 요놈에서 BC를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YZ-XW랍니다. 자, 요놈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 두 놈에서 XWYZ, XW-YZ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XW, 그쵸? 마이너스 YZ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앞쪽에서 AD가 남고 뒤쪽에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BC가 남겠죠. AD 마이너스 BC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돈해서 살펴보니까 요 놈은 B의 디터민이고 요 놈은 A의 디터민입니다. 자, 행렬 B를 한번 볼까요? 요 B의 디터민이 XW-YZ죠. 여기에서 XW-Z, 요게 바로 뭡니까? B의 디터민입니다. AD-BC는 A의 디터민입니다. 결국은 A의 디터민을 먼저 적을 수 있으니까 A의 디터민 곱하기 B의 디터민이 되었답니다. 자, 보세요. A 곱하기 B의 디터민의 결과적으로 A 디터민, B 디터민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 볼 텐데 어떤 행렬에 있어서 두 행렬의 곱의 디터민은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적어줘도 된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역행렬 판단한 연습이 약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A의 역행렬의 디터민은 A의 디터민 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렇게 이해한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합시다. 자, 우리가 행렬 A하고 행렬 A의 역행렬의 그죠? 디터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놈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디터민의 성질에서 두 행렬의 고방도의 디터민은 어떤 디터민? 그렇죠.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원래 A와 A 곱하기 A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 단위 행렬의 디터민, 자,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거의 디터민 AB-BC의 값은 얼마죠? 그렇죠. 1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놈이 결국 1이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A의 인버스의 디터민은 A 디터민의 뭐와 같다? 역수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요 A 인버스가 보이면 바로 A의 디터민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적에 행렬 A의 디터민과 행렬 A 인버스의 디터민과 행렬 A의 디터민이 얼마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읽어줘도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어떤 행렬 A를 N승한 그의 디터민은 행렬 A의 디터민을 N승해도 된답니다. 그 왜 그런가?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잘 봅니다. 우리가 행렬 A의 세 제곱의 디터민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가 행렬 A, 행렬 A, 행렬 A의 이 세 행렬 A의 곱의 디터민하고 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디터민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디터민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렬 A의 디터민이 뭐와 같다? 3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A를 N승한 행렬의 디터민은 행렬 A의 디터민을 계산해서 그거 전체를 N승해도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를 본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거기에 행렬 A 곱하기 B, 행렬 A 곱하기 B의 전체의 인버스를 생각해 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은 결국은 요런 얘기를 합니다. 행렬 A 곱하기 B의, 그쵸? 행렬 A 곱하기 B의 전 디터민은 행렬 A 곱하기 B 디터민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질대로 하면 각각의 디터민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분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놈은 뭐와 같다? 그렇죠. 행렬 A의 인버스, 자, 행렬 B의 인버스의 각각의 뭐와 같다? 디터민과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식이랍니다. 네 번째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